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은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경원 의원이 지난 27일에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에 대해서 얘기한 바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만 그 가능성도 뭐 어떤 것도 다 열어놓고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거 제가 그 당일날 그 내용의 위험성, 그 발언의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날에 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이 절대 불가하다. 어디서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의 임기 단축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임기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임기는 5년입니다. 근데 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 뭡니까? 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면, 대통령이 조기 퇴진하면, 하야하면 임기가 단축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엔 뭔 말입니까? 이 4년 중임제를 논의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 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먼저 얘기하기 조심스럽지만이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나경원 의원인데 왜 조심스럽습니까? 바로 윤석열 하야 가능성까지도 이렇게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나경원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헌을 논의할 때는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의 하야마저도 가능성을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된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나경원 의원, 근데 그 다음날에 그거 아니다. 그 오해다. 그거 잘못 전해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고 지금까지도 그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경원 의원이 이 MBN과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 입장을 밝혔고 또 이 차기 전당대회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고 이 전당대회에서 출마 또는 선출될 당대표 자격 요건이라고 할까? 거기에 대해서도 나경원만의 기준을 제시했는데 그 기준이 뭐냐? 결국에는 원외 당대표로서 일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국내힘 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당대표 후보군 누가 꼽히고 있습니까?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 이렇게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원내는 나경원, 안철수입니다. 원외는 한동훈, 원희룡, 유승민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승민은 이 전당대회 규정을 어떻게 바꿔도 당대표로 선출될 가능성이 지극히 낮기 때문에 일단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외는 한동훈 전 위원장과 원희룡 전 장관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 나경원의 기준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은 당대표로서 일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면 뭡니까? 당대표는 원내에 있어야 되고 의원이어야 된다. 그런데 봐봐라. 나경원, 안철수 이렇게 있는데 안철수 저 사람은 솔직히 우리 당에 뿌리가 없는 사람이다. 안철수 저 사람은 대통령실과 소통도 안 되는 사람 아니냐. 대통령실이 어떻게 안철수를 믿고 이 당정 협의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근데 나 나경원 봐라. 나 나경원은 윤석열 대통령과도 사적으로 친분이 있고 나 나경원은 지금까지 여 당에서 5선을 한 사람이고 나 나경원 여기서 원내대표까지 했고 난 한마디로 이 당에 뿌리가 있는 여성 보수 정치인이다. 그러면 누가 당대표로서 적임자겠느냐. 지금 이런 많은 얘기를 이 한 문장으로 표현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저는 자기의 경쟁력을 강조하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자기의 장점을 이렇게 여러분 유권자 내지는 국민 지지층한테 선전하는 것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것들이 나 나경원이 당대표가 돼야 되는 이유, 나 나경원이 당대표가 돼서 해야 될 일들, 나 나경원은 이 국민의힘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나 나경원은 이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나 나경원은 이 당정 관계를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고민하고 그것들을 갖다가 또 깔끔하게 이 국민의힘 지지층 당원들한테 밝힌다고 한다면 정말 아마 점수를 받을 겁니다. 근데 이 나경원 전 의원은 왜 그런지 몰라도 이 한동훈 견제성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본인은 한동훈 견제한다는 소리 들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은근슬쩍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 뭡니까? 이 자기의 장점과 강점과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기보다는 남을 헐뜯는다, 남을 깎아내린다, 남을 비하한다 는 식으로 오해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치적 주장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나경원이라는 사람한테 얼마나 득이 될까? 저는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나경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선 의원입니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의 정치적 경륜을 가진 사람이 왜 아직까지도 정치적 판단을 그렇게밖에 하지 못하는가? 정말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 나경원 의원이 오늘 MBN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정말로 이 나경원, 여러분들 이제 국회의원 5선이라고 한다면 이번 국회의원 임기를 채우면 20년 동안 국회의원을 한 겁니다. 20년 동안. 근데 그 정도의 정치적 경험을 쌓은 사람이 왜 발언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과연 나경원은 국내임을 이끌어갈 수 있는 당대표 후보로서의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개헌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한국신문방송편집협회 토론에서 나경원 의원이 했던 발언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봤지 않습니까? 근데 나경원 의원은 이게 잘못 포장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하는 게 전혀 설득력이 없는데 이게 중원부원 장황하게 얘기를 해놔서 이거는 그냥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지금 이렇게 약간 말을 바꿨다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대표 출마 의향에 대해서 사회자가 물어봤습니다. 국내임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는데요. 당대표 출마와 관련해서 지난 27일 출마 의사가 55%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좀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여러분들 55%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애초에 출마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이런 계산 자체를 안 합니다. 55%라는 말은 50%가 넘어갔지 않습니까? 아주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나경원 전 의원의 정확한 이 워딩은 생각이 안 나지만은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했을 때 내가 고민해서 내가 정말로 그 적임자라고 생각했을 때 출마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요 마지막 출마하겠다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경원 의원은 지금 출마할 의향이 있는 겁니다. 근데 뭔 말을 이렇게 저렇게 계속 길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꾸 맨날 말씀하시길래 그것도 또 계량화 해달라고 그래서 그래도 50% 이하보다는 50%보다 조금 넘는다라는 그런 의미였고요. 실질적으로 이 당대표 문제는 제가 꼭 뭘 이걸 해야 하겠다 안 해야 하겠다라기보다는 우리 당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이 난관을 뚫을 것이냐. 저는 사실은 지금 당대표 선출 또는 당대표에 관련된 이슈가 주요 이슈가 되는 게 너무나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쭉 하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뭐냐면 그런데 사실 뭐 민주당은 지금 당대표도 그냥 이재명 당대표 그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이재명 얘기를 하면서 당대표 그래서 출마할 거냐 안 할 거냐 당대표 출마 의향 지난번보다 올라갔냐 안 올라갔냐 요걸 물어봤더니 갑자기 이재명 얘기를 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아니 그 뭔 소리 하느냐 이렇게 했지만 나경원은 여기에 대해서 확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아까 나경원 스스로 밝힌 퍼센테이지가 60%였네 55%였네 이 정도 출마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이런 얘기 자체를 안 하고 출마 안 한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확답을 못하고 이런저런 눈치를 보면서 내 지지율이 어떻게 되고 누가 나오면 어떻게 되고 이런 수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뭐 50%네 55%네 어쩌고 저쩌고네 이런 조건을 계속 다 하는 거는 뭡니까? 출마할 의사는 있는데 내 지지율이 실현 가능성 당대표 당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까지는 개인적인 고민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기 지지율이 낮은 거에 대해서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동훈 얘기는 분명히 자기가 안 한다고 했는데 사회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출마와 관련해서 갑론을박인데요. 나이거나 한 전 위원장 출마 가능성이 본인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소중한 대권 후보로 이번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제가 그 얘기하면 견제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만하려고요. 저는 진심으로 어드바이스 한 거고요. 뭐 사실은 이렇게 소중한 자산이 잘못 사용되고 나면 이제 회복될 수 없잖아요. 저희가 대권 후보들 예전에 1등한 대권 후보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견제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동훈 견제 그런 거다 진심 아니었고 그건 오해한 거였고 나는 정말 이렇게 진심으로 이렇게 충고 내지는 조언을 해준 것이다 한동훈한테. 왜냐? 한동훈은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서 자기는 왜 저기 뭡니까? 출마 가능성 운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밑에가 이제 중요한 게 그겁니다. 밑에 이 차기 당 대표의 조건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 어떤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주변에 많은 분들이 뭐 신뢰관계는 뭐 그 당시 여러분들 제가 계속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 인터뷰 전문에 나경원 의원의 그 발언 그대로 실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그대로 읽다 보니까 자꾸 말도 안 되는 이 주술 구조가 어긋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게 들어간 그거를 그대로 읽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현역이었던 다른 후보가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그때 뭐 아마 이유 중에 하나가 원외 당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뭐냐면 지난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경원 당시 저출산 뭐 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 이 사람이 장관급이었는데 그거를 그만두고 당대표에 출마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대통령실에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함을 표시하고 또 이 국내의힘 초선 의원들이 일종의 연판장을 돌려서 나경원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공격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 얘기하기를 자기가 현역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된다면 원외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마 부정적이었던 것 같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나경원 전 의원은 실제로 국회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에 당대표가 됐다고 한다면 원외 당대표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그런 부분은 사실은 좀 동의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원내대표 시절에 이제 황교안 대표 시절 얘기합니다. 자유한국당 그리고 미래통합당 총선을 치르고 나서 황교안 대표는 아예 이제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유한국당 특히 이 조국 사태 시절쯤 원내 당대표셨는데요. 일을 한 데 있어서 약간의 한계가 있다. 원내 당대표는 그런 생각은 하는데요. 작년 일은 자꾸 떠오르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합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자기가 황교안을 겪어보니까 황교안이라는 원외 당대표를 자기가 옆에서 봤더니 원내 당대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원내 당대표가 선출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취지로 그런 주장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원외 당대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굽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해당될 수가 있고 원희룡 전 장관이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물어봤습니다. 그걸 대입하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원외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경원 원내 당대표는 항상 조금 여러 가지 아마 진짜 일을 하면 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실제 오래 정치하면서 보면 서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보다는 작년에 아마 뭐 그렇게 연판장 돌린 것을 제가 나름 좋게 해석한 건데요. 사실은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뭔 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나경원 의원 정말 말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스로도 아마 자기가 말을 잘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토론 프로에도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정치인들 말하는 거 이렇게 글로 써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이유는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거를 솔직하게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빙빙 돌리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자꾸 말이 앞뒤가 다르고 그렇게 틀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 결국에는 뭐라 그러냐. 아까 앞서서는 내가 원외 당대표로서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때 당시에 현역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또는 국민의힘 안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나도 거기에 동의한다. 나도 내가 원외 당대표로서 됐다고 한다면 한계가 있었을 거고 나도 그런 지적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는 그거는 제가 나름 좋게 해석한 것이다. 사실은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원외이기 때문에 당대표 못한다. 자기가 황교안을 봤더니 원외 당대표라서 한계가 있었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벌써 이 얘기를 함으로써 황교안, 자기가 원내대표로서 같이 모셨던 이 당을 이끌었던 황교안 전 대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상당히 무례한 얘기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국내의힘 지지층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이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도 원외라는 이유로 그 사람은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규정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지지율로서는 나경원 전 위원장과 아마 비슷한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을 텐데 원희룡 전 장관한테도 이런 비슷한 무례함을 저지른 것이다. 이런 비판을 들어도 나경원 의원은 별로 항변할 거리가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솔직히 이상한 얘기고 그 정도로 솔직히 앞뒤가 다른 얘기입니다. 앞뒤로는 원외위원장 한계 있고 나도 그때 당시에 거기에 동의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동의한다 해놓고 뒤에서는 그건 내가 나름 좋게 생각한 거고 사실 내 가슴이 가장 아팠다. 그러면 가슴이 가장 아팠는데 자기가 그걸 경험했는데 그걸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구태여 한동훈 전 위원장이나 원희룡 전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 원외 당대표의 한계가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함으로써 왜 가슴 아팠던 일을, 왜 그런 상처를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입히려고 하는지 전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나경원 의원이 얘기한 원외 당대표의 한계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원외 당대표가 가진 한계가 뭐가 있는지 얘기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원외 당대표는 대체 무슨 한계가 있느냐? 물론 원 내에서 이렇게 뭐 진두지휘를 못한다 뭐 그런 건 있겠지만 원 내에는 분명히 또 원내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원내대표가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 당대표는 또 당대표로서 이 당의 사무를 총괄하고 당의 이런 운영 방안, 전략 이런 것들 갖다 총괄 지휘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원내 원외 이게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경원 의원의 말은 전혀 설득력이 없고 공감도 없고 결국에는 이 자기 스스로도 앞과 뒤가 다른 얘기를 하는 거고 결국에는 그럼으로써 한동훈 전 위원장, 황교안 전 총리, 뭐 원희룡 전 장관한테 상당히 가슴 아픈 상처를 안기게 된 발언이다, 주장이다. 그런 것들을 내뱉은 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리고 또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그 전에 나경원 의원의 언행도 살펴보면 결국에는 뭔가 딱 떨어지는 게 없고 뭔가 일관성 있는 게 없고 뭔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 제가 자꾸 전 의원이 입에 붙어서 그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나경원 의원이 원외에 있던 기간이 꽤 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도 원외에 있으면서 그런 어떤 뭐랄까 뭐 냉대, 뭐 무관심 이런 거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을 텐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자기가 더 옹호를 해주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자기가 더 대변을 해주고 이런 걸 못할 망정 원외 당대표는 한계 있어 안 돼. 그건 나도 동의해. 나도 원외였지만 나도 거기엔 동의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공감이 됩니까?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나경원 의원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의 이런 원외 당대표는 한계가 있다는 이런 규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동의하시는지 동의하지 않으시는지 또는 제가 나경원 의원의 이런 주장들을 갖다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